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 살다 보면 은퇴라는 단어가 참 멀게만 느껴지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연금 다 나오겠지. 내 노후는 든든하겠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오래 교단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할 때 큰 돈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기대하셨다가 실제로는 퇴직 후 5년 정도만 지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직이 철밥통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이라고들 했어요. 어느 정도 연금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거나 혹은 가족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꼭 오곤 해요. 게다가 요즘 물가는 또 얼마나 빠르게 오릅니까?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버거운 현실이 우리를 에워싼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똑같이 교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아이고 이젠 쉬는 거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겨야지 하며 즐거워하시던 분들도 12년 지나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걸 꽤 봤습니다. 뭐랄까, 신분은 은퇴자이지만 해야 할 일과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젊을 때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히 풀어놓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 어느새 다 써버렸네. A 선생님은 알뜰하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종갓집 맏며느리로도 잘 살림하셨고 늘 정리를 잘하시니까 주위에서 은퇴해도 아무 걱정 없겠네 했죠. 퇴직할 때 퇴직금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은퇴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다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저축 대신 부모님께 손을 내민 거예요.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막상 본인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의료비가 급작스럽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A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됐으니 괜찮아. 나중에 내가 힘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셨지만 막상 자식들도 갓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비나 생활비가 계속 들다 보니 결국 A 선생님은 지금 마트에서 시급 알바를 하고 계세요. 낮에 잠깐 몇 시간씩 일해서 번 돈으로는 생활비 겨우 충당할 정도고 남편분 약값과 간병비가 빠듯하게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커지셨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퇴직하면 그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도 훨씬 쉽게 커지는구나 싶었어요. 자식에게 쓸 돈, 주택 관련 비용, 예상 못했던 의료비 등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목돈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살기엔 부족했어요. B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평생 성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올 교직원 연금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누수가 생겼다 하면 최소 몇백만 원이 훌쩍 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주차장 유지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등 아파트에서 관리비 관련 이슈가 자꾸 발생하니 의외로 지갑이 텅텅 비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은퇴하고 나니 공적 모임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은근히 만만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나 회식 지원 같은 게 있어서 부담이 덜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비용이 자기 지출이 되는 거죠. 체육관 등록비, 교원 단체나
동창 모임 등도 은근히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거의 바로 빠져나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물가 오르고 나이살 먹으니까 병원비 들어가고 아파트 수리비 들어가고 생활비만 올리는 것 같아. 비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한 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금으로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끌었을 때도 있다니 노후가 편안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빠듯함과 싸우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고 생활 수준을 너무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인맥 유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니까요. 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나중에 저런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사례 3퇴직 후 우울감, 예상 박지출까지. 시 선생님 얘기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이분은 퇴직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울감으로 진료비가 꽤 들었다고 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선후배, 동료 교사들과 함께해서 늘 바빴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죠. 문제는 이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분이 울적하다 보니 충동적인 소비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그래도 내가 벌어둔 돈, 내가 좀 써야지 하는 마음에 자꾸 비용이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폭주해서 퇴직금과 연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죠. 그러다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급격히 소비하는 건 오히려 우울 증세를 악화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셔서 점점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미 써버린 돈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지금은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다시 기운 차리셨다는 거예요. 시 선생님은 몸이 아픈 것만 병이 아니더라. 마음이 흔들려도 돈이 막 새어나간다면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느낀 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안전하겠지라고 섣불리 믿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해서 갑자기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지는 않으니 미리부터 노후 자금과 긴급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첫째, 반드시 목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오면 이만큼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가 아니라 이 돈 중 일부는 자녀 지원, 일부는 의료비 예비, 또 일부는 내가 투자 또는 생활비로 쓰자 하고 목적별로 분리해두는 거죠. 그래야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빠듯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은퇴 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습니다. 과외나 강의 또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온라인 클래스 등 소소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져요. 정식 취업이 아니더라도 부업 개념으로 조금씩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거죠. 셋째,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 우울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갑자기 시간이 비어버리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이를 대비해 퇴직 전에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거나 종교나 봉사활동 등 마음을 붙일 곳을 여러 군데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돈 드는 취미도 물론 좋지만 너무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취미를 찾는 게 유리하죠.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대비해 놓은 게 있는 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사례들을 직접 보니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고 변수도 많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식 문제, 집안 문제, 내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등 한 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 누구든 쉽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겁먹고 우울해할 필요까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미리부터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퇴직 전에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현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두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친구나 선후배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도 은퇴생활 재무관리 관련 정보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뜻밖의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한 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이 바로 은퇴잖아요. 이왕이면 준비를 잘해서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분명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안정된 직업군으로 불렸던 교사도 이렇듯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 우리 모두 이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라는 제목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요. 한창 일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모자란 부분은 조금이라도 채워나가면 분명 은퇴 후 삶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은퇴 후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 옷을 입겠다고? 갓난아이가 낑낑대며 윗도리를 입으려는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팔 쪽 넣고 끙, 다른 쪽 넣으려다 낑낑, 옷 뒤집어 입고 울먹. 그 작은 손으로 버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안쓰러운지. 근데 말입니다. 그 윗도리 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빠른 아이는 1살쯤, 늦는 아이는 3살쯤에야 겨우 혼자 입을 수 있게 된다니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깟 옷 입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정말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2개의 구멍에 양손을 정확히 넣어야 하고 목까지 옷을 끌어올려야 하죠. 앞뒤 구분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윗도리 입는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냐고요? 사실 이건 우리 50대의 은퇴 준비와 묘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갓난아이가 윗도리 입는 것처럼 은퇴 준비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저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갓난아이가 결국 혼자 옷을 입게 되듯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김 과장님의 늦깎이 은퇴 준비. 에이 아직 멀었지. 좀 더 벌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김 과장님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50대 중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김 과장님은 뒤늦게 은퇴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을 쓰느라 저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김 과장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너무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박 사장님의 막막한 투자 경험. 은퇴 준비는 투자로 해결해야지. 박 사장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주식? 펀드? 연금? 도대체 뭐가 뭔지. 박 사장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박 사장님은 좌절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투자, 세금,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난 정년까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이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건데. 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마련,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계획 세우기 인생 2막, 플랜 B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꿀팁. 1. 은퇴 시기 앤드 소득 계획 재검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혹시 시나리오별 은퇴 시기 계산. 든든한 노후 미리미리 준비하기.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건강 문제는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 앤드 예상 은퇴 시기. 먼저 자신의 현재 나이와 계획했던 은퇴 시기를 확인하세요. 예상 수명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예상 수명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삶의 기간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자산 앤드 부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금, 적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과 부채, 대출, 카드빚 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상 월 생활비.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앤드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개인연금 운용사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 재취업 앤드 부업 고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 재취업, 박람회 앤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재취업 정보를 얻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리랜서 마켓,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부업을 시작해 보세요. 소자본 창업 도전.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자본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 교육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앤드 귀촌.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정보를 수집하세요. 3. 주거 계획 재검토. 살던 집 줄여볼까? 주택 다운사이징.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주거 비용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영모기지 활용.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알아보세요. 셰어하우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4. 평생 학습.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온라인 강좌 앤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세요. 대학 앤드 평생교육원. 관심 있는 분야의 학위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여 전문성을 키우세요. 독서 앤드 문화활동. 독서, 영화 감상,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동호회 앤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으세요.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과학이 말하는 솔직 담백 은퇴 이야기. 은퇴 준비? 뭐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 심리작용부터 사회 구조 변화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뇌 과학이 말하는 미래 저축의 어려움. 내일의 나? 지금의 나랑 별 차이 없겠지 뭐. 우리 뇌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여행,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 본능이죠. 반면 먼 미래의 은퇴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뇌가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시간 할인 뇌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생각합니다. 즉, 먼 미래의 100만 원보다 당장의 1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당장 쓸 돈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쾌락 중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비해 은퇴 준비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세계 여행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뇌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은 미래를 위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선택의 함정. 은퇴 준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은퇴 준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연금 상품, 투자 방법, 절세 전략.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선택 과부하를 경험합니다. 정보 비대칭.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은퇴 준비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준비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기 어렵고 미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활용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자동 투자 시스템 활용.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변화가 만드는 불안한 미래. 평생 직장? 이젠 옛말이지.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이나 실직 위험이 커졌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학습.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부업, 투자,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도서.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당장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19살부터 죽어라 일만 했네요. 35년 지난 지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만 돈 번 것뿐 인생을 즐길 줄 몰라 우울합니다. 젊어서 인생을 조금은 즐기면서 재산을 모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퇴 후 삶, 탄탄한 자산 준비로 행복하게.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퇴직을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자산 현황을 떠올리면 막막함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산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자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죠.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숨겨진 빚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례 1. 50대 김 과장, 퇴직 후 막막함에 빠지다. 김 과장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자산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자산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김 과장은 뒤늦게 후회하며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 자산 파악 이렇게 시작해봐요. 1. 금융자산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계좌나 상품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 부동산 자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소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산 자동차, 귀금속 등 기타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중고 시세나 감정을 통해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부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등 현재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확인합니다. 숨겨진 빚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60대 박 사장, 숨겨진 빚에 발목 잡히다. 박 사장은 사업으로 성공하여 풍족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박 사장은 결국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3. 은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산 파악을 마쳤다면 이제 은퇴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산 관리, 투자, 연금,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례 3. 40대 이대리, 재무 설계로 은퇴 준비 완벽하게. 이 대리는 젊은 나이지만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은퇴 설계를 받았습니다. 꾸준한 저축과 투자, 연금 가입 등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행복한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꾸준한 저축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합니다. 적금,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현명한 투자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연금 가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4. 건강관리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취미생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해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여행,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산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산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은퇴 설계를 받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 연금 가입,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세요. 30년 직장인 김 과장, 퇴직 후 막막함에 빠지다 은퇴 준비 왜 중요할까? 30년 넘게 회사에 헌신했는데 이게 다야? 김 과장님의 탄식 남일 같지 않으시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막막함이 밀려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퇴직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1. 막연한 두려움과 미루기. 은퇴는 막연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당장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허덕이다 보니 은퇴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죠.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어느새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2. 부족한 금융 지식. 은행 예금, 적금 외에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펀드, 연금 등 투자 상품은 물론이고 절세 방법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지출은 은퇴 자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문화가 있어 은퇴 준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저금리 시대의 함정. 과거에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꽤 쏠쏠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자산 현황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연금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부채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퇴 후 필요 자금 계산. 은퇴 후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의료비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예상되는 수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맞춤형 은퇴 설계. 자산 현황과 필요 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금 상품 가입, 절세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4. 꾸준한 실천.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께 드리는 조언. 김 과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함께 은퇴 설계를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김 과장님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박 사장의 몰락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그림자, 핏더미. 이게 다 내 탓이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 박 사장님의 탄식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이야기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어쩌다 빚더미에 앉게 됐을까요? 저는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결코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박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성공 뒤에 감춰진 빚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박 사장 성공 가도를 달리다. 박 사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사업체로 시작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죠.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곧 업계 선두 자리를 차지했고
박 사장님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언론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앞다퉈 보도했고 그는 화려한 삶을 즐겼습니다. 탐욕의 함정, 사업 확장의 그림자. 하지만 성공은 때로는 탐욕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박 사장님은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수익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사업은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빚 결국 드러나다. 박 사장님은 빚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손을 대며 빚을 돌려막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박 사장님은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덫, 빚의 위험성. 박 사장님의 사례는 성공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공은 때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빚의 위험성 왜 간과될까? 많은 사람들이 빚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과도한 낙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하며 빚은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분위기. 우리 사회는 빚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빚을 내서 투자해야 성공한다는 말들이 흔하게 사용되죠. 하지만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며 과도한 빚은 개인과 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3. 정보 부족. 많은 사람들이 빚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빚의 종류, 금리, 상환 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율적인 빚 관리가 어렵습니다. 빚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획적인 빚 관리. 빚을 지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빚의 종류, 금리, 상환 방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2. 안전한 투자. 무리한 투자는 빚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빚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빚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개선. 과도한 소비는 빚을 늘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 빚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빚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박 사장님께 드리는 조언. 박 사장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번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박 사장님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퇴직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이것.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퇴직이 다가올수록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돈에 대한 과학적 접근 행동 경제학과 뇌과학. 돈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감정과 편향에 휩쓸리는 존재임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여 잘못된 투자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얻을 때와 잃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며 이는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자산 관리의 심리학 긍정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관점. 자산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은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개인의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절세 전략 활용. 금융, 상품별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증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활용.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산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 결정을 지원합니다. 4. 추천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너치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 목건 하우절. 돈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편향을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5. 마무리하며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은퇴 설계를 한다면 걱정 없이 퇴직 후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 혹은 지금부터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63세 변호사의 은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퇴직금 5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이야기. 먼저 이분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로 일하셨고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사회적 지위와 연봉 모두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족들과도 좋은 집에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셨죠. 그런데 57세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수령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5억이면 노후 자금 충분하겠네요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6년이 지난 지금 월 평균 생활비만 40만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5억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 무언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은퇴 사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은퇴 후 생활비 고민 사례 3가지. 1. 60세 공무원,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어씨는 60세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했어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이 꽤나 괜찮다고들 하니까 은퇴 후에는 그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확신했다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월 500만 원 넘게 쓰는 생활에 익숙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넉넉하니 매달 적게 쓰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문제는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고 취미나 여행도 포기하기는 싫고 그런 식으로 지출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자라기 시작하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크게는 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국내 여행도 1년에 23번으로 줄였죠. 결정적으로는 차를 중고로 바꾸면서 유지비를 아꼈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니까 그제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55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 3억으로 집 사느라 다 썼어요. B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 이슈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직장에서는 희망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내 집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거든요. 처음엔 나름 자신감이 있었대요.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아도 되고 본인도 부업 좀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나이 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려니 건강 문제도 있고 인맥도 회사 바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소소했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 관리비, 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퇴직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긴축 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나가도 잘 살겠지라는 안일함이 B씨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해요. 결국 B씨는 다시 작은 사무실을 구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구멍은 많고 들어올 구멍은 없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느꼈다고 합니다. 3. 63세 변호사, 퇴직금 5억. 그거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C씨, 바로 63세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에 일찌감치 퇴직을 결정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몇 년은 아주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이 평생을 웬만하면 좋은 것 쓰고 좋은 것 먹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둘째, 자녀들이 이제 취업도 했고 독립했으니 오히려 본인한테 돈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자녀들 결혼이나 집 장만 등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목돈이 훅훅 빠져나갔답니다. 또 변호사로 활동할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아픈 데가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검진부터 각종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은퇴 후 6년째가 되니 지금 속도로 돈을 쓰면 10년 뒤에는 남은 게 거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고정돼 있고 사실 이걸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일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3. 은퇴 자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줄이려면 결국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노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점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공과금이 꽤 큽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면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비를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요. 건강관리 선행. 중년 이후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이라는 말이 있죠. 의료비는 한번 큰 병이 터지면 순식간에 몇백, 몇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을 미리 챙겨서 큰 비용이 드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전략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수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필요한 추가 자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투자나 재무 설계를 통해 일정 수익을 만들어 두면 부담이 덜합니다. 단, 무리한 투자나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소득원 모색. 꼭 회사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파트타임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강의, 자문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몸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 퇴직 6년 차가 주는 교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6년 차라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새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줄었는데 라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후 12년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돈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56년 지내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63세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것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는 이제 앞으로 203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민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5.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요?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살아갈 남은 세월에 비하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의 소비 습관과 삶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고 자녀 지원비나 의료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계속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은퇴 후 월 고정 지출은 얼마쯤 될까? 내 연금은 얼마쯤 들어올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같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계부나 가정재무상태표를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기 나름이라며 늘 빠듯해질 수 있고 반대로 조금밖에 없어도 계획적으로 쓰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3세 변호사라는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은퇴 6년 차 생활비 문제와 함께 다른 두 분의 은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후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